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동영상에서 나왔던 부분 중 오늘 내용과 관련한 부분만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국가도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국가가 공무원이 사용할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국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국가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국가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위해 활동하는 영역에서 국가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영역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국민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라는 국가적 법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위해 활동하는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도 7831 판결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판례가 제시한 기준이죠.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와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와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기죄가 성립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년 10월 26일 선고 2017도 10394 판결이 그것인데요. 이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가는 공적인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넓은 면적의 농작물을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면 규모가 커져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농협 조직이 5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를 함께 경작하는 들녘별 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 농협 조직에 이런 공동경영과 관련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는 보조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에 의하면 거짓 신청, 즉 기망의 방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라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법원 2017년 10월 26일 선고 2017도 10394 판결의 사안인데 그러면은
농협조직의 대표인 갑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교육이나 컨설팅비 보조 명목으로 들력별 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위반죄와 함께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갑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망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곳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할 우려가 생겼으니 들력별 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가. 자, 이와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첫째,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요건부터 먼저 볼게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러한 보조금을 공무원을 속여서 타내는 것은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조금은 국가가 마련하여 사용하려고 한 돈인데 이를 속여서 받아갔으니 국가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둘째 요건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둘째,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가 앞서 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그 규정이 사기죄의 특별 규정이라면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겠지만 특별 규정이 아니라면 특별관계에 있는 그 규정이 없으니까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17년 10월 26일 선고 2017도 10394 판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의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거짓 신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즉 착오에 빠지지 않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착오에 안 빠졌죠. 착오에 빠지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한 그 사람한테 교부했더라도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와 지급한 자 둘 다 그냥 같이 함께 처벌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처분 행위를 해야만 성립하는 것인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신청을 했을 때 그 상대방, 그 공무원이 착오에 빠질 필요가 없으니 사기죄와는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특별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농협조직의 대표인 갑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교육이나 컨설팅비 보조 명목으로 들력별 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위반죄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두 개의 죄를 범한 것이 되어 두 개의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됩니다. 형법 제40조를 한번 볼까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즉 다시 말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고 여기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형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사기죄보다 그 형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아마 처벌하게 될 겁니다. 이제 기방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도 7831 판결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그 제3조 제1항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조세의 환급이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납세 의무자 갑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서 환급받을 게 없음에도 세무서 공무원을 속여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세무서 공무원을 속여서 조세를 환급받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납세 의무자 갑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조세 환급금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돈에 대해서 사기죄도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도 7831 판결의 결론입니다. 앞서 본 기준에 의하면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와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첫 번째 요건이죠.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그 세금 안 내면 다 틀리는 겁니다.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국가의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는 권력작용이므로 이를 국민들과 개인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에 관한 규정은 재산권의 주체가 개인이든 국가이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징수와 부과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강제적인 권력작용입니다. 원래 서양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인생 살면서 못 피하는 게 딱 두 개 있다. 죽음과 세금이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권력작용인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 국가를 속여 조세의 징수와 부과를 어렵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고 사기죄를 논할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 기능을 보호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셨죠?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변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오늘 판례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 2008도
7303 판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 특례 제한법에 정한 면세율을 공급하는 것처럼, 즉 세금이 면제된 유류 면세율을 공급하는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 공급 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 그러니까 세금이 공제된 가격의 석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세금이 붙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 환급세액 상당, 즉 세금 상당이죠. 면세된 세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도 보았듯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세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사기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희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판례를 보셨죠.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변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즉 판례는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이런 것은 국가의 직접적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보호 영역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세금 관련해서는 사기죄 성립 안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과 지난 동영상에서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판례입니다. 어려운 판례인데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